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 1의 3D 프린팅 개요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조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은 제조의 정의, 대부분의 제 책들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가지고 카테고리를 많이 한정시킨 게 많습니다. 즉 제조의 정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든 제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리적 방법은 뭡니까? 물리적 방법은 보통 기계에서는 물리력을 가한다 그러면 뭡니까? 보통 외력이 수반돼요.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수반되어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걸, 제조를 하는 걸 이제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화학은 외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원소들 간의 어떤 반응을 통해 갖고 리액션을 통해서 하는 게 화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나눈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써 있냐면은 어떤 제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제조라든지 그게도 어떤 생각을 전개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포맷이 있으면은 작성을 금방 합니다. 양식이 있다든지. 그런데 어떤 폼이 없이, 양식이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어떤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될지. 그런 걸,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조하면은 어떠한 것들인지 물리적 방법, 자, 물리적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이라고 두 가지를 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나중에 마인드맵의 장점이 한 장에 모든 지식을 다 나열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본다는 것은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은 여기에 별표를 친다든지 이렇게 저는 보통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낼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하고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자,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 물성이 있고 외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 형상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든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자친구라든지 어떤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여하튼 간에 반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우선 들고 와서 동그란 형태로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상을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형상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포밍, 성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애더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층 가공, 대표적인 게 3D 프린팅 용접. 그 다음에 subtractive, 이거는 제거 가공, 대표적인 게 절삭 가공이 있죠. 연필 깎는 거 이런 것도 절삭 가공입니다.
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런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상은 만들면은 이게 반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물론 그냥 아무 디자인도 없이 끼고 다니면은 반지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자, 우선 물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메탈을 가지고 동그랗게 말았다고 반지라 그러기 좀 그렇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뒤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강도라든지 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게 물성치가 있어요. 물성치 혹은 물성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잘 안 끓어요. 강도가 강한지 뻣뻣한지 강성이 있는지 혹은 내부식성 혹은 내마모성 뭐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게 물성치 혹은 물성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물성은 물질의 성질인데 그래서 보통 형상을 만들고 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메탈에서는 뭐 열처리라든지 뭐 코팅이라든지 단조에서 이렇게 쭉 힘을 가해 가지고 어떤 내부의 조직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 경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지에 적합하게끔 혹시 손가락에 꼈을 때 어떤 변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물성을 가지게끔 하는 게 이제 물성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뭐 부모님께 선물을 할 때 그냥 녹슨 쇠를 가지고 딱딱하게 둥그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뭐 좋아할 일은 없죠. 그렇게 해서 외관을 좀 더 이게 뭐 보석을 박는다든지 여기에 도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외관입니다. 그래서 형상, 물성, 외관 세 가지 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게 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 여기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물성, 그 다음에 외관 이렇게 세 개를 해서 형상할 때는 뭐 어떤 방법을 할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성형을 할까? 안 그러면은 3D 프린팅 적층 가공을 할까? 혹은 절삭 가공을 할까? 뭐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할 때는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열 처리를 할까? 열 처리 중에도 퀸칭 앤 템퍼링을 할까? 안 그러면은 이온 질화를 할까? 나이트라이딩을 할까? 뭐 고주파 인덕션 열 처리를 할까? 뭐 침탄 열 처리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외관은 어떻게 할까 하면은 뭐 기계에서는 뭐 바렐링이라든지 연마라든지 안 그러면은 코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보석을 삽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요 세 가지 정도를 놓아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전개가 됩니다. 저걸 반드시 노트에 적고 전체를 하나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떤 걸로 해서 하나의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마인드맵을 여러분도 한번 써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